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하루가 아쉬운 추석 연휴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슬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도 하셔야겠죠. 다만 귀경길은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정체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새벽까지도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걸로 예측됩니다. 하루 종일 곳곳에서 교통사고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서울 요금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인환 기자, 지금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하루 종일 답답한 흐름을 보이던 고속도로는 늦은 오후부터 차츰 정체가 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청도와 수도권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지만 소요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낮 한때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6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출발하시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1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대전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 귀경행렬에 지쳤던 시민들은 잠시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취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첫 명절을 보낸 기쁨과 감격이 여전했습니다. 울었죠. 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떠서 이번에 오랜만에 봐서 울었죠. 너무 좋죠. 저희 엄마는 또 너무 지금 92세신데 굉장히 너무 자식들 보면 너무 좋아하시고 막 웃으시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짧은 연휴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짧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본 게 좀 리프레시가 될 것 같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당일인 어제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620만 대로 지난해 추석보다 21.2% 늘어난 걸로 집계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후 2시 4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 인근에서 구중 추돌 사고 뒤 불이 나 차량 석 대가 불에 탔고,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에서는 차량이 휴게소로 돌진해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70년을 제위하며 국직한 세계사의 산 증인이었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여왕의 관은 숨을 거둔 벨모럴 성에서 에딘버러 궁전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몇 번의 여정을 더 거치게 됩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70년을 제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운구차가 나옵니다. 여왕이 생전 사랑했던 로열 디사이드 마을과 에버딘, 던디를 지나 280km 거리를 이동하는 여왕의 마지막 모습을 수십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And I think it's brilliant that she's going to come to St Giles Cathedral and that hopefully people will be able to walk past her body and pay their respects to her. She did so much good in the world. I think Prince Charles will find her a difficult person to follow. 찰스 3세의 국왕 즉위식에는 윌리엄 왕세자와 왕실을 떠나 미국으로 간 해리 왕자 부부도 할아버지 필립 공의 장례식 이후 1년 5개월 만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hey were obviously sad, but it was lovely for them to see, to come out and see everybody. 여왕의 관은 내일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 있는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옮겨집니다. 장례 미사를 거행한 뒤 영국인들의 조문이 이어집니다. 이후 내일 늦은 밤 런던 버킹엄궁으로 이동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다시 나흘 동안 추모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왕의 장례식은 앞으로 8일 뒤 런던에서 열립니다. 각국의 지도자들도 저마다 기준으로 직접 가서 조문할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이 서거 열흘째인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됩니다. 영국의 왕과 여왕이 대관식을 하는 곳이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47년 필립 공과 결혼한 곳입니다. 영국은 장례식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냉전의 시대를 포함해 위기의 순간마다 자유를 선택해왔던 인물로 그분이 가진 의미와 업적을 생각할 때
직접 찾아가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게 맞는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사 거목의 서거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장례식 참석을 알렸습니다. You going to the Queen's funeral, sir? Yes. I don't know what the details are yet, but I will be going.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나루히토 일왕도 참석을 검토 중입니다. 가장 먼저 찰스 3세에게 조의를 보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4년 동안 후계 수업을 받은 찰스 3세가 국왕 자격으로 장례식에서 해외 정상들을 직접 맞이하며 외교 무대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장례를 마친 뒤 여왕은 윈저 성내 성 조지 교회에 안장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최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역할 분담. 누가 역할을 나눴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SNS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제 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법제화한 사실을 공개한 게 벌써 이틀 전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민주당이 입장을 낸 겁니까? 네, 이틀 전 국민의힘은 북한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 논평을 냈는데요.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초 월성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했던 민주당을 소환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오염된 사실을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노 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야당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괴담이라 호도하고 바나나에도 들어있는 삼중수소에는 민감하게 반응해놓고 정작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는 침묵하고 있냐는 건데요. 이런 비판이 나온 다음 날 이 대표가 북한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네.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요, 자신의 검찰 개수와 관련된 것은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오늘 새벽 지지자들과 트위터 소통을 하면서도요, 민생 경제에 대해서만 집중했거든요. 예. 경제나 안보 같은 굵직한 현안에만 대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제1야당 대표를 부각시킨다는 의도겠죠. 대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조폭 연루선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 기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억과 느낌까지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당장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여 공세에 돌입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예전이면 명절 때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명절에는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부인들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연휴 기간 추석 인사 영상만 제외하고는 민생 현장을 홀로 방문했습니다. 반바지 좋아?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이고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추석 당시 김정숙 여사는 장병들과 오찬을 하거나 떡을 돌린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김혜경 여사와 함께한 모습 보기 힘들죠? 네, 이 대표는 홀로 추석 인사 영상을 전했는데요. 네. 추석 당일인 어제 고향인 경북 안동을 가면서 찍은 라이브 방송에서 혼자만 등장했습니다.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이 제일 좋죠. 사람이 원래 가까이 있는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긴 하는데 좀 떨어져 있어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풀을 깎아야 돼서 여기가 바로 아버님 산소, 여기는 할아버지 산소. 추석 잘 보내십시오.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2월에는 김 여사와 함께 안동을 방문해
성묘를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물론 뭐 화면 밖에서는 함께했을 수도 있지만요. 이제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데 겉보기에는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네, 서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겠죠. 여야는 명절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서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쟁 대신 민생부터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저부터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볼까 합니다. 네, 사실 부인이 함께하느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명절이라도 누군가는 남아서 태풍 피해 복구를 계속했습니다. 군인, 공무원, 또 자원봉사자들까지 매달리는 중인데요. 피해가 심했던 포항은요, 복구율이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배유미 기자가 명절을 잊은 현장으로 갔습니다. 골목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침수된 집에서 꺼낸 세간 살림들입니다.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길은 해병대원들이 손수레로 쓰레기를 나릅니다. 당장 갈아입으러 타나 건지지 못한 사람들은 구호품을 받기 위해 줄 섰습니다. 줄은 도로를 가로질러 100m 넘게 이어집니다. 저 생각에는 이거 다 하려면 반년이 넘지 않겠어요? 우리 저기 집은 장판까지 다 뜯어냈는데 해병대, 경찰, 육군하고 다 왔는데도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동식 세탁차가 오자 단수된 마을에서 수거해온 빨래가 한창입니다. 진흙이 잔뜩 묻어 봉사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먼저 빨아야 합니다.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째 하루에 2톤씩 해서 10톤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하천이 범람한 인근 마을로 가봤습니다. 강물이 집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벽 내부가 다 떨어지고 골조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 아, 천정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이것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해병대 병이 와서 예. 이 방에 못 들어가게 해요. 잠시 내린 보슬비에도 주민들은 가슴이 떨립니다. 비가 오니까 또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상황이 또 올까 싶어. 지금 보수도 안 된 상황이었어 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죠. 집과 상가 등 포항의 사유시설 복구율은 32%에 불과합니다. 한편 49년 만에 쇳물을 녹이는 고루가 멈췄던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어제부터 일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문 닫았던 가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데요. 서울은 상가수가 거리 두기를 처음 시행하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변 없이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서울 명동거리. 사람들로 꽉 들어찼고 각종 먹거리를 파는 노점도 활기를 더합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낯설기까지 합니다. 외국인 입국 제한에 거리 두기 여파로 노점은 자취를 감추고 거리는 썰렁했는데 다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에요. 죽은 상권이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상권? 봄 같은 상권, 새싹이 올라온다 할까? 지금 훨씬 활기차지고 사람도 많아서 좀 이렇게 명절 연휴 분위기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서 쇼핑할 생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2년 동안 침체됐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꽁꽁 얼었던 상가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가을 이후부터 상권이 가게가 차면서 서울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이랑 비슷해요. 덕분에 줄 폐업에 몰렸던 상가 수도 다시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서울의 상가는 34만 6,200개 정도, 31만 5천 개 수준이었던 반년 전보다 무려 10% 가까이 늘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직전인 재작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22%였던 강남대로의 공실률은 2%대로 뚝 떨어졌고 광화문 인근에선 이제 공실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재택근무가 줄면서 오피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고 압구정과 이태원 등 트렌드에 민감한 상권도 다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제 옆에 보이는 게 한적한 도로변이 아닙니다.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이 늦은 밤까지 주택가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일명 라이더 카페들이 학교며 아파트 근처 가리지 않고 생겼기 때문이죠. 불법은 아니라지만 근처 주민들은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김용선 기자가 현장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주로 찾는 라이더 카페가 전국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내는 소음이나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오토바이 5대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내달립니다. 오토바이가 내는 소음은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집니다. 도로 옆 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오토바이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 측정을 하면 80dB를 넘나드는 수치가 나옵니다. 지하철 차내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라이더 카페가 생기면서 이런 상황은 더 심해졌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횟수나 정도 크기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고요. 잠 들려고 할 때 그 소음이 커서 깬 적은 여러 번 있어요. 아이들 안전도 걱정입니다. 불과 20m 근처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라이더 카페 앞에서 통학로 안전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넘어진 아이도 있어요. 하교하는 길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가지고.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일부의 일탈 탓에 자신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과하게 하는 거는 사실 같이 운전자로서 좀 연상이 힘들어지긴 합니다. 카페 측은 취재진에 컨셉트가 바이크와 자전거 용품으로 돼 있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일반 카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택가 인근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라이더 카페.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이용자들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눕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오토바이 소음에 주민들은 낮에만 카페를 이용하면 안 되느냐며 하소연합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건 다 좋은데 밤늦게까지는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카페 측도 조용조용 다니라고 매번 요청하지만 손님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피해를 최대한 안 주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시동 보통 끄고 들어오시거나 최대한 인도 안 타는 범위로 해서 나가시게 하고. 라이더 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고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업종도 아니어서 신고만 하면 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국회엔 학교 주변 200m 반경에 라이더 카페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업의 자유를 앞세우는 카페 측과 편안한 밤 시간을 요구하는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양측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끝내 구름에 가렸지만 어제 추석 보름달은 100년 중에 가장 둥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홀린 듯이 넋을 잃고 소원도 빌게 됐을 법하죠. 하늘나라 월궁에 있다는 달에 인간이 첫 발을 디딘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살 기지를 짓는 게 목표인데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달에 무엇이 있길래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일까? 세계를 보다 권곽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를 통해 최초로 달 앞면 고요의 바다를 밟은 인류는 1972년까지 6차례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탐사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은 250억 달러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40조 원. 당시 구소련과의 우주 경쟁이 치열했던 미국은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탐사 프로그램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 다시 달을 찾아가려는 인류. 이번에는 단순히 발자국을 찍고 광물을 채취하는 등의 임무를 넘어섭니다. 미 나사 주도로 우리나라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인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이달 초 비행사 없이 유인 탐사선을 쏘아 올리려던 아르테미스 1호는 엔진 결함 등으로 한 달 정도 발목이 잡혔지만 2025년을 목표로 뚜벅뚜벅 준비 중입니다. 2017년부터 수차례 미뤄져도 달 착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헬륨-3 때문입니다. 금과 티타늄, 전자제품 핵심 부품인 히토류와 함께 인류가 달에서 가져오려는 헬륨-3는
태양풍을 직접 받는 달 표면에 수십억 년 동안 쌓여왔습니다. 110만 톤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3는 핵분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방사선이 나오지 않고 핵 폐기물도 거의 없습니다. 인류 70억이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만 년 동안 청정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고. 영구 유인기지 건설과 화성 등 심우주 탐사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ou know, we're going to go discover what's there in a progressive building block approach. So we're going to have habitats. We're going to stay for, weeks at a time. 지난 2009년 달 분화구 탐사선 충돌 실험으로 달의 극지방에 상당량의 물을 발견했기에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물에서 분리한 수소를 로켓 등의 연료로 사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르테미스호가 사람을 이제 달로 보냈을 경우에 그 물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우주기지를 만들고 활용하는데 달 탐사에 뛰어든 우리나라의 다누리호도 현재 지구에서 146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달 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일원으로 연말부터 달 음영 지역을 촬영해 착륙 후보지 선정에 힘을 보탭니다. 정확히 반세기 만에 달 착륙 꿈에 다시 부풀어가는 인류. 이젠 신화가 아닌 우리 생활 속으로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네, 우리와 달리 중국은 중추절 연휴에도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죠.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은 명절은커녕 40일째 봉쇄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그것도 SNS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하필 소수민족이 사는 곳으로 중국 정부가 그간 수차례 인권 탄압을 해온 걸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고 음식물은 밧줄을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갑니다. 위층 환자 발생으로 격리를 마치고 돌아온 80대 노인은 텅 빈 냉장고를 보며 황당해합니다. 看我们家的消毒的把冰箱里面的东西全部撂掉了，还有这样子消毒的吗？啊，我们也不是阳性病人。 신장 위구르 자치군에 450만 명이 거주하는 이리 카자흐 자치주에 지난달 3일부터 40일째 봉쇄가 내려진 모습입니다. 1,000만 명 넘는 소수민족이 사는 신장은 인권단체와 서방국이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봉쇄 소식도 SNS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6、7岁的老头老太太，还有学龄前的小朋友，还有小学生，还有眼睛看不见的爸爸。又没有开水，全部喝凉水，喝了孩子就腹痛。这一个隔离点有几百人，到这全部都要发烧、感冒。 봉쇄를 못 버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국은 부인합니다. 社区的所作所为，害得人家要跳楼了。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를 앞두고 다롄과 청두 등 대도시도 봉쇄 연장 조치가 내려져 명절은 악몽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군을 밀어냈다는 승전보가 연달아 들립니다. 무려 199일 만에 북동부 하르키우에 다시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렸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반년 넘게 러시아군이 점령해온 하르키우 발라클리아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립니다. Завершуємо крапку звільнення Балаклія, першого великого міста під час нашого наступу. 시민들은 군인들이 전하는 해방 소식에 감격하고 Но ми вже тут, вже все добренько. Спасибо, мальчики. Та вже все. 군용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며 화답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떠난 마을 곳곳에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В місцях, де вони проживали, дуже багато великі купи сміття і за собою залишають.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점령을 앞뒀던 러시아군은 한 발 물러서 동부에 병력을 집중했고 하르키우마저 199일 만에 우크라이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Достижение заявленных целей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Донбасс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ерегруппировать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находящиеся в районах Балаклеи и Изюма,
для наращивания усилий на Донец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여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겨울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На цей час в рамках активних дій від початку вересня вже звільнено близько 2000 кілометрів нашої території. 철수 결단에 러시아 강경파의 불만은 커져가지만 푸틴 대통령을 반역죄로 탄핵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러시아 하원에 제출되는 등 내부 분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반으로 접히는 스마트폰에 열광했던 게 얼마 안 됐지만요. 다음은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일명 롤러블 폰입니다. 시장에서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양옆으로 늘어나고 윗부분도 커졌다 줄었다 자유자재로 조절됩니다. 다른 스마트폰은 전원 버튼을 2번 누르자 자동으로 넓어지고 다시 측면을 쓸어내리자 알아서 줄어듭니다. 화면이 구부러지고 돌돌 말리는 기술이 적용된 일명 롤러블 폰입니다. 화면 확장이란 점에서 지금 유행하는 폴더블 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화면을 접었다 펼 때 주름이 생기는 폴더블 폰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데다 원하는 만큼 화면을 늘릴 수 있어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불립니다. 애플, 화웨이 등은 지난해부터 롤러블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해오고 있는 상황. We additionally devised a pulley bearing on the movable side of the device, which makes the flexible screen have almost no visible creases after rolling. 삼성전자도 질세라 지난 6월 미국을 비롯해 유럽 특허청에도 롤러블 특허를 잇따라 출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롤러블 폰은 오랫동안 보고 있는 제품이라며 확신이 섰을 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당분간 접었다 펴는 폴더블 폰 경쟁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롤러블 폰 각축전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버섯이죠. 귀한 자연산 송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숲속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지 몸값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옷짐을 맨 사람들이 우거진 숲을 헤치며 산속에서 나옵니다. 가을철이 되면 자연산 버섯을 전문으로 채취하는 농민들입니다. 그래도 최상으로 해서 오늘 송이버섯만 한 3kg 정도 나왔고 능이버섯도 한 4kg, 고무버섯도 한 3, 4kg 이 정도로 오늘 생산을 했습니다. 이 산에서 방금 채취한 양양송입니다. 단단하면서도 풍부한 향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역 송이에 비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양양송이가 하나둘 공판장으로 몰려듭니다. 지난 7일 올가을 첫 공판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낙찰된 킬로그램당 1등급 양양송이 최고가는 9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인제송이보다 20만 원 넘게 비쌉니다. 설악산하가 같은 그 인접해 있음으로써 그 고온이라든가 습도, 온도, 바람 영향 때문에 그 전국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제일 그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가 잦고 일교차가 큰 날씨로 양양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어서 지난해보다 수매량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지만 주요 산지인 울진, 삼척 등의 산불로 전체적인 송이 생산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울감도 깊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했을 명절도 스트레스였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항우울제만큼 효과 좋은 특급 치료법이 있긴 합니다. 윤승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이 우리 국민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쪼여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없죠. 관련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정신과는 유례 없는 호황입니다. 병원 치료도 치료지만 일상에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약물적인 요법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와 가장 우월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그리고 뇌 영양제인 BDNF의 분비가 늘어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불안 증세에는 폐활량이 핵심. 불안 증세가 있으면 맥박과 땀 분비가 과도해져 뇌가 혼란을 겪는데 운동으로 폐활량을 키우면 맥박과 땀 분비가 안정되면서 뇌가 불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몸에서 먼저 불안 반응이 보이고 그걸 뇌에서 불안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사실은 더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큰 거죠. 항우울 효과가 있으려면 운동은 중등도 강도로 하루 30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해야 합니다. 중등도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20에서 본인 나이를 뺀 것이 최대 심박수이고 그 70%가 중등도, 즉 50세라면 120회 정도입니다. 강도는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4주에서 8주 정도의 목표로 잡아서 70%로 향상시켜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죠.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운동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단 근력이 약한 사람은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삶의 깊이가 곧 경쟁력이 되는 직업이 바로 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순재, 신구, 이 아흔을 바라보는 원로 배우들인데 연극 무대에 서기만 하면 무섭게 매진 사례가 이어집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과 함께 본다면 용기를 선물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내가 한 말, 난 이만 물러나겠네. 뭘 물러난다는 말씀이신지요? 난 이만 교황자리에서 물러나겠어. 영화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두 교황이 연극 무대로 관객을 만납니다. 교황 역을 맡은 5명의 배우들 평균 나이는 71세. 최근 연극 무대는 원로 배우들의 활약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미 배우 이순재는 리어왕을 전회에 매진시킨 바 있고 신구와 오영수가 이끈 라스트 세션은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로 배우들을 묶어 방탄소년단이라는 애칭이 붙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 반열에 끼었다는 게 각자 자기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죠. 네. 최근 연령대별 연극 예매 현황을 보면 40, 50대의 비율이 늘었습니다. 자녀들이 예매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많아 실제 객석에는 중장년층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완벽한 캐릭터 분석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생명하고도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니까.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귀경길 날씨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충청 남부 이남으로 온 비가 내려서 귀경길에 불편이 따르겠고요. 더위는 대부분 식을 전망입니다.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 3도가량 낮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비는 제주에 최대 50mm로 많은 양이 남부에도 40mm가량 예측됩니다. 강원 이남으론 최대 5mm가량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더위는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우리나라를 비껴갈 걸로 예상되지만 13호 태풍 무르복이 다음 주 월요일 제주에 상륙할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